165쪽에 1200번? 그렇죠. 이런 질문 했어야죠.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미친 듯이 중요하다고 반드시 풀어봐야 된다고 개념을 연습 문제 스텝 2의 첫 번째 문제라고 선생님이 풀어줬던 그 문제죠. 두 가지 방법 소개했던 그 문제. 은서가 넓이가 16이었는데 은서가 하나 멋진 방법을 했던 그 문제 아니에요? 그 문제 같은데요. 뭐 아무튼 좋습니다. 빠르게 설명하면 마이너스 4,0 여기 2,3 그 문제가 아닌가? 아니면 말고 찍고 A점 B점을 있는 선분 위의 점, 선분 위의 점이네요. 선분 위의 점에서 OAP랑 OBP의 넓이 2배다. P가 어디 있어야 되냐면은 대충 이런 데 같네요. 아니, 너무 정확하게 찍으면 좀 그런데. OAP, OBP 넓이가 이게 2대1이라는 얘기죠. 알겠나 준모? 그런 P를 찾는 건데 그러면 2대1 내분점이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여기를 높이로 봤을 때 요 삼각형의 높이도 이렇게 재고 수직으로 요 삼각형의 높이도 얘를 밑변 보고 높이를 이렇게 재니까 높이 똑같아. 그래서 이게 2대1 내분점 어떻게 찾아요? 다 까먹었죠? 3분의 4 빼기 4 0, 3분의 6 더하기 6 그래서 0,2가 되겠어요. 선생님 정확하게 알았어. 근데 왜냐면은 마이너스 2, 0, 2니까 이게 딱 길이가 1대 1대 1 이렇게 돼요. 알겠죠? 다음 질문. 너무 쉬워버렸잖아. 뭐야 이게 동영상이 있어? 이 단계? 천천히 풀어봐야 되는 질문을 집에서 266까지 다 했죠? 오케이. 267쪽을 하겠습니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죠. 두 직선의 아주 심오한 개념이야. 미친 듯이 어려운 개념이죠. 아주 어려운 개념이에요. 이해하길 바래 한 번에. 이 직선의 방정식은 뭐지? 그림을 보면 식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은서가 얘기해봐. 검은 직선의 방정식은 뭐죠? Y절편 1이고. 아주 잘했어요. 반갑잖아. 너무 오랜만에 수업이 좀 깜짝 놀랐잖아. 나도 내 목소리가 왜 이렇게 이상하. 다음 파란 직선은 뭐죠? Y절편이 4니까 뭐 이런 건 쉽죠. 두 직선의 교점은 어디죠? 그건 어떻게 찾아요 원래? 교점을 찾으라고 하면 어떻게 쳐? 그림 보고 찾는 건 아니고요. 연립방정식 풀면 돼.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연립방정식 대입법 쓰면 제일 편하겠네. 이거 넣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해서 교점 찾는 거를 같다고 놓고 풀어라 이럴 거예요. 같다고 놓고 풀으라고 식을. 그래서 풀면 x가 뭐 나와요? 슉 넘기면 1. 3x가 3이니까. 그때 y도 같이 찾아야지. 2. 그래서 1,2가 교점인 거 알 수 있어요. 1,2라는 거는 여기에 넣어도 참이 됩니다. 여기에 넣어도 참이 되죠. 1 넣고 2 넣으면 성립하잖아. 두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연립 방정식의 해 순서상이에요. 이건. 그리고 그림에서는 교점의 좌표인 거죠. 그러니까 교점이라는 거는 연립 방정식의 해야. 그러니까 직선 하나하나가 각각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이에요. 근데 해가 무수히 많지. 이걸 참이되게 하는 x, y 값들의 순서상들을 점으로 찍어가지고 다 표시해 놓은 게 이 직선인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검은 직선은 이 식을 참이되게 하는 x, y 값 순서상들을 다 모조리 다 찍어 놓은 거지. 예를 들어서 3,4, 3 넣고 4 넣어봐 되잖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방정식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해가 바로 점들이다. 그리고 연립했을 때는 y를 소거해서 풀었기 때문에 항상 연립방정식의 해는 교점의 x 좌표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그래서 새로운 거를 알려줄 거야. 이 1,2를 지나는 임의의 직선을 생각해 봅시다. 빙글빙글 돌고 있죠. 요런 직선.
1,2를 지나는 직선은 어떻게 만들죠? 지난 시간에? 어떻게 하더라? 기울기를 모르니까 mx라고 하자. 이게 기본형인데 1,2를 지나려면 y 빼기 y좌표는 기울기 가로역 x 빼기 x좌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빨간 직선을 m의 값에 따라서 기울기는 변하지만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어. 이게 바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근데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편한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했을 때는 교점을 찾아서 했지. 교점을 찾아가지고 식을 만들었잖아요. 더 좋은 방법이 있어. 훨씬 세련되고 어떤 미친놈이 만든 거야. 천재인 줄 알았어요. 엄청난 방법을 소개하지 이제. 고등학생만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거든. 교점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겁니다. 직선을 정리를 어떻게 하냐면은 검은 직선을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으로 정리하세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한쪽으로 몰아서 는 0으로 정리하라고. 됐죠? 파란 직선도 한쪽으로 몰아서 는 0으로 정리하세요. 됐죠? 여기까지 되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한쪽에다 K를 곱해. 는 0으로 정리된 상태에서 한쪽에 K배를 합니다. 왼쪽에다 오른쪽에다 했죠? 나도 오른쪽에 나 따라쟁이. 선택 장애 때문에 항상 수업이 너무 어렵지 않나? 이 파란색에다가 실수배 K를 할게요. 해서 는 0 이렇게 만든 거야. 천재야. 어떤 천재가. 이렇게 새롭게 방정식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K는 숫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모르는 숫자 뭐 1, 2, 3, 4 뭐 이런 거야. 그러면은 이거는 K가 만약에 숫자 2라고 칩시다. 예를 들어. 그럼 이 방정식은 어떤 도형을 나타낼까요? 질문. K가 숫자 2면 어쨌든 그럼 풀어보면은 X랑 Y에 대한 1차식이잖아. 그러니까 직선 맞죠? 확실히 직선 맞습니다. 이건. 누가 그냥 이렇게 갑자기 하늘에 떨어진 거예요.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K 값이 숫자가 들어가도 X랑 Y가 있으니까 직선이 돼요. 일단. 직선은 확실한데 요 1,2라는 교점 있죠. 이 교점은 검은 도형도 0 만들지 좌변을. 아까 해봤잖아. 넣으면 0 되잖아. 파란 도형도 넣어보면 0 되죠? 아까 해봤잖아. 이따가 1,2 넣으면 0 되잖아. 그 말은 넘겼어도 마찬가지 넣으면 0 되지. 그러니까 넣었을 때 0 되게 만들잖아요. 좌변을. 그럼 이 교점이라는 거는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을 동시에 0이 되게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K에 대한 항등식이 되게 하는 XY 값이죠. 항등식 알지? 기억나지? 아니 뭐뭐뭐뭐 K 플러스 뭐뭐뭐가 0대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성립하려면 어때야 돼요? 여기 둘 다 0이어야 되잖아. 근데 이 교점이 그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 등식의 입장에서 보면은 얘는 1,1을 넣었을 때는 반드시 이 등식이 K에 대한 항등식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1,2는 반드시 얘를 참되게 하니까 이걸 다시 직선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직선은 이것도 직선이라 그랬죠. x, y는 1차식이니까 이 직선은 1,2를 반드시 지나게 돼요. 그래서 두 직선의 교점인 1,2를 지나는 K 값에 따라서 빙글빙글 변할 수 있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임의의 직선이 됩니다. 알겠어요? 오늘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거 배웠네.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누가 해준 거야. 선생님이 한 게 아니고. 천재적인 방법이잖아. 그럼 교점을 직접 찾지 않아도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각각의 직선을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으로 정리해가지고 슉슉 슉슉 한쪽에다 실수배 K를 주면 만들어진 1차 방정식도 어쨌든 XY에 대한 1차식이니까 직선이 되고 직선이 되는데 이 교점이란 거는 왼쪽 부분 오른쪽을 둘 다 0 되게 만드니까 이 직선이 이 점을 반드시 지나는 거 아니냐. 연수 이해돼요? 되는데 어. 되게 맞는 건 아니거든요. 어. K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좋아.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런 거죠. 이런 형태로 만들어주면 이 점을 반드시 지나는 직선이 되는 게 확실한데, 그러면서도 K 값에 따라서 이 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근데 엄밀히 말하면은 하나 더, 이 검은 직선이 될 수는 있거든. K에다 0을 넣으면 없어지잖아. 그런데 파란 직선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여기다 실수배 K를 해서 만든 이 직선은 모든 게 다 될 수 있어. 이렇게 여기 있는 게. 하지만 파란 건 안 돼. 파란 건. 왜냐면 이 2랑 1, 이 개수의 비율이 다르잖아. 얘랑. 그렇지. 오른쪽이 될 수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의 실수배가 깨져. 얘 때문에. 그렇지. 이쪽에 실수배를 한 거에다가 얘를 추가할 때 이 개수의 비율이 깨져 버립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그 고난도거든. 그런 질문 나중에 할게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된다. 궁금해? 한번 해볼까? 만들어 볼게. K 값에 따라서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K가 아무리 커져도 파란 직선이 되진 않고요. 이 K 값에 대해서 막 모든 직선을 다 표현할 수 있어. 이런 거예요. 근데 왜 K를 곱했냐고 물어보면은 그냥 이 점을 지나는, 그러면서 X랑 Y에 대한 1차식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식을 만드는데 쉽게 만들려고 있는 걸 가지고 교점을 연립은 안 했잖아. 근데 논리적으로 보면 이렇게 만든 도형은 반드시 직선이 맞으면서 그냥 이 점을 지날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이디어를 낸 거라고 보면 돼.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만드는 방법은 교점을 직접 찾아서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이 식 형태 그대로로 교점을 찾지 않고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교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을 표현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아주 심오하고 아주 어려운 개념이었어요. 여기서 또 궁금해해야지. 그러면은 이런 질문을 꼭 해야 된대. 1000이라도 저거 안 되나? 1000? K가 엄청 커져가지고 지금 5까지밖에 안 했잖아. 1000. K가 엄청 커져서 1000까지 가도 뭐야? 되는데? 되는 게 아니고 자세히 보면 살짝 달라요. 안 돼. 1000만, 10만, 100만 해도 달라붙지 딱 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요 실수배 한쪽에 있는 그 파란 직선을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느껴주면 돼요. 이유까지 증명은 나중에 하겠어요. 지금 선행이니까. 좋아요. 그러면은 직선을 일반형으로 정리해서 한쪽에다 실수배해서 더해가지고 는영 쓰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이 있어. 이런 표현 하나? 불편. fx, y 이건 무슨 뜻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해봅시다. 직선이 이거는 중요하니까 y는 2x 플러스 3 이렇게 했으면은 요게 x에 대한 식이잖아. 우변이. 그러면은 y는 얘를 fx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게 x에 대한 식이니까. 이런 건 익숙하잖아. 근데 만약에 이걸 싹 한쪽으로 정리한 거야. 2x 빼기 y 플러스 3은 0 이렇게 정리한 거야.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 좌변을 뭐라고 쓰냐? x랑 y가 섞여 있는 식인데 이럴 때는 이 좌변만 쓸 때 fx, y 이런 기호를 씁니다. 그러니까 x랑 y에 대한 식이라는 거예요. 점이 아니고요. 이런 기호랑 비슷한 거야. 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 일반형 정리했을 때 좌변 부분을 이렇게 쓴 거예요. 다른 한 직선, 파란 직선은 우변 뒤에 이렇게 실수배 딱 해서 더해서 0 이렇게 만들면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임의의 직선이 된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거 하나 해보죠. 선생님 중학교 3학년 때 깨달은 바가 있어가지고 그걸 한번 소개해 줄까 해. 직선이 이렇게 써 있었거든. y는 mx 빼기 2m 이렇게 써 있었거든. 이걸 보고 선생님이 이 직선이 반드시 지나는 한 점을 알았어요. 몇 콤마 몇일 가면서 너에게 너무 쉬웠구만. 하나 더 이렇게 있었어. 몇 콤마 몇을 지날까요? 그렇죠. 아주 잘했습니다. 은서 이렇게 한 거야. m으로 인수분해를 하니까 x 빼기 2가 되고 1을 넘기게 되니까 뭐 넘겨도 그만 안 넘겨도 그만인데 이거 지난 시간에 배운 거잖아. y는 mx가 기본형이라고 하면 이 기본형의 그래프 원점 지나는 걸 어떻게 이동시킨 거예요?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1만큼 이동한 거지. 그래서 이런 형태는 반드시 2,1을 지나는구나. 반드시 지난 점이 2,1을 지난다는 거를 알았거든. 이게 중학교 때 선생님이 여러분 나이 때 혼자 한 생각이야. 멋있죠? 뭔가 선생님한테 배우는 건 다 귓등으로 듣고 나 혼자 그렇게 생각했던 거야. 여러분 나이 때. 은서도 잘했어요. 근데 항등식을 배우니까 새로운 시각이 열리더라고. 이거를 한쪽으로 정리해가지고 m에 대한 항등식이 되게 하는 xy를 찾은 거지. 이제 고1의 시각이다. 넘겨 y를. 그러면은 x 빼기로 묶고 y를 넘기면 마이너스 y로 들어가잖아.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죠. 이 등식이 똑같은 거예요. 넘겨가지고. 근데 이거를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이되게 하는 xy 순서상은 어디 뭐예요? 2,1이지. 그렇잖아. 2 넣고 1 넣으면 0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준형으로 만들지 않아도 사실은 이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란 거는 이거 직선도 어쨌든 문자 xy는 뭐 1차식이니까 이 등식을 그러니까 이 등식을 참이되게 하는 xy 이 등식을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이되게 하는 그러니까 m에 대한 항등식이 되게 하는 xy 순서상이 바로 반드시 지나는 교점이야. 더워가지고 지금 말이 안 나오잖아. 더워? 나만 덥죠? 추면 얘기해. 이제는 좀 추워졌기 때문에. 여기 열기가 너무 뜨거워. 이 기계가 많아가지고. 이거 모니터 엄청 뜨거워. 사줘. 이거 짜증나요. 됐어? 잠깐만. 그러면 y는 kx 플러스 1 이것도 반드시 지난 점 어디냐? 또 이런 것도 못하는 학생이 있어. 넘기면은 뭐뭐뭐뭐 k 플러스 뭐뭐뭐뭐 는 0으로 정리하라고. 그럼 넘길 때 마이너스 y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되잖아. 그리고 여기는 k, x 하나밖에 없지. 이렇게. 그럼 얘네 둘이 0 돼야 돼요. 0,1이야. 좋습니다. 흥분했다. 필수예제 7번 하겠어요. 선생님이. 직선 2-kx 플러스 3k 빼기 1y 빼기 5는 0은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찾으세요.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는 표준형의 모형이 잘 안 보이지. 항등식의 개념을 쓰면 되겠습니다. k에 대한 항등식이 되게 하는 xy가 바로 이 직선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지나는 점이죠. 그래서 내림 차수들 정리해야 되는데 아니 지금 선생님을 만난 지 지금 거의 몇 개월 됐지 우리? 거의 내 느낌상은 한 2년 본 것 같은 느낌인데 6개월밖에 안 됐나요?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이걸 k에 대해서 내림 차순 정리도 못하면 곤란하죠. k가 있는 항 나 다 전개한 거다. 전개했는데 틀렸잖아. 3k y 빼기 y 됐죠? 그래서 k가 있는 항들끼리 k로 묶어서 정리를 하는 것이죠. 은서가 너무 쉬워서 흥미를 약간 잃었는데 마이너스 x 플러스 3y가 나와요. 그리고 해가 없는 거는
2x 빼기 y 빼기 5죠. 그래서 이 직선은 반드시 지난 점이 얘가 0되고 얘가 0되는 그 점을 지납니다. 그러니까 얘네 둘을 0 만들 수 있는 xy 값은 이 등식을 항등식이 되게 하죠. k에 대한 항등식. 그 말은 이 직선이 반드시 지난 점인 거예요. 그래서 연립방정식 푸는데 무슨 방법을 쓸까? 대입법을 쓸까? 가감법을 쓸까? 뭘로 대입할까? x 대신에 3y를 넣으세요. 알았어요. 마이너스 3y를 넣으면은 이게 몇 y로 바뀌죠? 마이너스 6y가 바뀌면서 아주 불편한 문제인데 설마 이렇다고? 틀린 걸 찾아라. 마이너스 7y가 5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불편하잖아. 뭔가 아닌 것 같잖아. 느낌 확 왔어. x가 3y죠. 0대 되니까요.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래서 5y가 5, y는 1. 같이 구해야죠. y가 1이면 x는 3. 무슨 소리예요? 3,1을 지난다는 얘기예요. 준모 여기까지 돼? 그러니까 k에 대한 항등식 되게 하는 xy 찾으면 그게 바로 이 직선이 반드시 지나는 점입니다. 그런데 하나 이해를 좀 더해줘야 돼. 아까 선생님 뭔가 설명했었는데 이거 마이너스 3x 플러스 마이너스 x 플러스 3y는 0 이것도 직선이잖아. 여기까지 생각했으면 훌륭한데요. 이거 정리한 거 다시 써보겠습니다. 마이너스 x 플러스 3y 플러스 2x 빼기 y 플러스 5 빼기죠. 여기서 실수배 k를 했는데 이 각각도 사실 직선이야. 아까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이 두 직선의 교점인 거야. 3,1이. 실제로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그려봐. 지울 동안. 뭐 하는지 모르는 학생 있죠? 얘는 0 직선 그려보라고. 얘는 0 직선 그려보라고요. 식 있으면 바로 그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하나는 y는 3분의 1x를 그렸어야 됩니다. y는으로 정리해서 보통 그리죠. 하나는 2x 빼기 5를 그렸어야 돼요. 두 직선의 교점도 찾아보세요 한번. 안 하는 학생 있어. 이건 거 어떻게 알고? 이거죠. 연립방정식 풀면 이거 나와. 그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돼요. 이게 바로 이거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정식은 직선의 방정식인데 k 값에 관계없이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그러니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인데 뭔 말이죠? 같은 말이잖아. 해. 밑에 고해. 그거 합니다. 아주 잘했어요. 원점에서부터 뭐 점과 점 사이 거리 정도는 할 수 있지.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우면 되죠. 준모 어리버리 하는 거냐? 빨리 해라 준모. 답이 뭐냐? 뭐냐? 오케이 넘어가. 다음 페이지. 정점을 지나는 직선에 미친 듯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모든 학교에서 서술형 나오고 발전예제라서 살짝 어렵고요. 이걸 할 건데 정점을 지나는 항상 정점이라는 거는 움직이지 않는 점이야. 아까 그런 거 있죠. 직선이 반드시 지난 점. 그런 게 정점입니다. 직선 위의 점인데 움직이지 않는 거. 야, 이 직선을 딱 보면은 얘는 그릴 수 있겠는데 근데 얘를 보면은 이제 항상 반드시 지나는 점을 찾아야 돼요. 이 직선이 반드시 지나는 점. 정점. 찾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아까 은서가 말했던 중학교 때 아이디어로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죠. y 넘겨가지고 m으로 묶으면. 그러면은 기본형을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한 거니까 마이너스 1,1을 지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번에 새로 배운 건 뭐죠? 요 1차식을 m에 대한 항등식이 되게 하는 xy의 순서쌍을 찾으면 되죠. 이렇게 정리한 거야.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이 등식을 참이 되게 하는 x가 뭐예요? 마이라고 1이죠? 두 가지 시각 다 괜찮습니다. 빠르게 찾을 때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반드시 지난 점은 마이너스 1,1이고 요 직선은 그냥 그려야 돼. 이거 어떻게 그리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잖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이 2인 직선이죠. 좋습니다. 그려보겠어요. 마이너스 x를 그린 상태에서 이만큼 올린 거죠. 됐죠? 바로바로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이 직선은 mx 이거는 마이너스 1,1 찍고 그냥 빙글빙글 돌려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빙글빙글 돌아가는 직선이에요. 알겠죠? 근데 이 두 직선이 1, 4분면에서 만나려면 어떻게 되냐? 빨간 직선의 기울기가 이래야 되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야 되네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고 1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1보다 더 커지면 2, 4분면에서 만나잖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는 크고 기울기가 1보다는 작아야 돼요. 이래야 된다고. 요 사이에 있어야 돼. 힘들어 하는데 은서가. 알겠죠? 잤죠? 잠깐. 요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 근데 이 m이 기울기잖아. 아까 정리해보니까. 이게 기울기였잖아. 기울기. 끝났네. 이 기울기 m이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돼요. 끝난 게 아니야. 선생님 바로 한 건데 여러분 컴퓨터가 없잖아요. 기울기가 그리고 바로바로 안 읽어질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하냐면요. 천천히 하겠습니다. 이게 먼저 답을 보여준 것 뿐이고요. 처음에 여러분이 그림을 그린 상태에서 이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을 한번 생각합니다. 이렇게 쫙. 기울기가 무한히 커져도 여기까지 이걸 못 넘어가. 양수일 때는. 그러니까 양수일 때는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뜨뜨뜨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양수인 거 따로 한번 하고 기울기가 음수일 때 따로 한번 하는 거예요. 두 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슉슉슉 기울기가 음수일 때. 근데 기울기 양수일 때는 기울기가 0일 때 일단 만나죠. 1, 4분면에서 만나잖아. 여기서 만나야 돼요. 1, 4분면 여기니까. 기울기가 0일 때 만나고 커지면 만나고 만납니다. 여길 봐야 돼. 눈을. 만나죠. 이때 안 만나죠. 이거보다 더 커지면 안 만나죠. 기울기가. 그래서 기울기가 양수일 때는 요 직선의 y절편이 이거든. 이 직선이 0,2를 지날 때까지야. 지워버리겠어요. 그러니까 0,2를 지날 때. 그러면은 m은 그때가 1이죠. 그래서 기울기거든 m이 0보다 클 때는 1보다 작을 때까지 만나고 딱 기울기 1 되면은 x, y축가 만나버리잖아. 요때는 1, 4분면도 2, 4분면도 아니에요. 이땐. 그리고 이제 기울기가 음수인 거 생각합니다. 두 번에 걸쳐서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건 지금 쉬워가지고 바로 되는데 기울기 음수면 내려가서 만나고 있죠. 이때까지 요 2,0을 지날 때가 마지노선이야. 요거보다 더 기울기가 작아지면 안 돼. 지금 이렇게 하니까 기울기 작고 이게 크고 이것도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중학교 거 준 거예요. 선생님이. 기울기가 음수면 이렇게 되고 기울기가 양수면 이렇게 되죠. 근데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은 이 2,0을 지날 때 m은 어떻게 찾냐면요. x에다 2 넣고 y에다 0 넣는 거죠. 그래서 3m 플러스 1이 0 되는 m이니까 m은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그거보다 기울기 어때야 돼요? 크고 0보다 작을 때. 얘를 합치고 나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밑에 풀어봅니다. 쉽지 않아요 이거. 그거 330번부터 어려운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기울기가 m이 아니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m입니다. 조심해야 돼 이걸.
근데 문제 풀 때 그러면은 아예 마이너스 m의 범위를 구하면 돼요. 통째로 마이너스 m의 범위를 구하면 돼. 잘못했구나. 그러면 충분히 생각할 시간 가지세요. 내가 다시 풀어줄 테니까 330번. 됐습니다. 됐어. 생각해봤는데 쉽지 않죠. 내가 해보겠어요. 처음부터. 일단은 여러분이 이거 그렸습니까? y는 마이너스 x 빼기 1이니까 y절편 마이너스 1이고 길기가 마이너스 1인 있으니까 마이너스 1, 0지나고 0, 마이너스 1 알지? 절편 같은 것도 알지? 다 찾았을 거고 그 다음에 얘를 정리를 하는데 m에 대한 항등식이 되게 하는 xy 값이 뭐뭐예요? 1, 마이너스 1일 거건 반드시 지나는 점 1, 마이너스 1 요 점을 반드시 지나는 것도 알았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도 정리해봐야 돼. y는으로 해서 정리해봐야 됩니다. 그럼 기울기라는 게 마이너스 m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m이 아니고 넘길 때 부호가 바뀌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m이 기울기이기 때문에 이 직선을 빙글빙글 돌릴 때 그냥 이 마이너스 m 자체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얘기했죠. 기울기가 양수일 때 한 번 따로 생각하고 음수 따로 하라 그랬어요. 기울기의 양수인 거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울기가 0일 때는 3, 4분면서 만나요? 아니지. 선에서 만나는 거 아니야. 기울기가 이제 양수가 됩니다. 올라가요. 만나요 안 만나요? 몇 사분면 만나요 지금? 여길 봐야지. 어딜 보는 곳에 여길 봐야죠. 어디 몇 사분면에서 만나요? 손 때문에 헷갈리나? 몇 사분면에서 만나요? 4, 4분면에서 만나자 지금 계속. 여기서 만나자 여기서. 1, 2, 3, 4, 4분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일단 양수일 때는. 그래서 마이너스 m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m이라는 게 음수일 때. 기울기가 음수일 때 해보겠어요. 기울기가 조금만 음수 되면 지금 3, 4분면 만나죠? 더 내려가도 만나죠? 언제까지 만나요? 더 올라가면 2, 4분면에서 만나잖아. 요 점을 지날 때까지 마이너스 1, 0 그러니까 이 직선의 x절편을 지나기 바로 전까지 딱 봐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컴퓨터로 안 하면은 요 점 마이너스 1, 0을 여기 대입해 가지고 여기다 넣을까요? 그럼 마이너스 m 플러스 0 빼기 m 플러스 1이 0 되는 그때 기울기. 그때 m 값은 2분의 1이거든요. 그때 마이너스 m을 구해야 돼. 기울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아무튼 기울기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면 3, 4분에서 만나. 그런데 m의 범위를 구했으니까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부동호방을 바꿔줘야 돼요. 알겠죠? 하나 더 해봐. 밑에 331 고. 잘했습니다. 그런데 등호가 있어야 돼요. 빵점 둘 다. 점도 되죠. 선분이니까 끝점도 됩니다. 4분면에서는 경계선이 포함이 안 되지만 선분에서는 끝점이 포함되죠. 근데 0일 때 꼭 생각해야 돼요? 이거는 사실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음수부터 양수까지잖아. 그러니까 0일 때도 되긴. 그러니까 따로따로 생각해야 되냐고? 아까 전 문제 0일 때는 근데 맞나 지금 선분위에서. 아까 전 문제는 0일 때 기울기 0일 때 이 선에서 만났어요. 여기서 절편이었어. 절편. 그러니까 3, 4분면이 아니라 Y축에서 딱 만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 A랑 만나도 딱 되지. 상관없지. 그 만나는 건 알았는데 그거랑 별개로 또 0이 그거 말고 끝점만 생각하면 되잖아요. 맞아. 끝점만 생각하면 돼. 근데 이런 질문이 있어. 사실은
내가 문제를 이렇게 내면 어려워집니다. 은서가 이런 질문하는 걸 수도 있어. 근데 일단 이거 이해돼? 기울기 마이너스 5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다. 2점 지날 때부터 2점 지날 때까지. 난이도를 확 올려보겠습니다. 은서가 아마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선생님이 왜 기울기를 양수 따로 음수 따로 하라고 했는지 느끼게 될 거야. 이렇게 내보겠어요. 이 직선이 두 점이 바뀌었어. A가 마이너스 2,5고 다시 풀어봐. B는 1,4였다. 두 점을 이은 선분과 만나게 되는 M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근데 눈으로 봐도 기울기 알겠는데? 내가 기울기도 알려줄게. 좋아. 이 직선은 기울기 얼마냐? 1 갈 때 2 올라가는데 얼마예요? 2죠. 기울기 이때가 2고 이때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3이야. 2칸 할 때 3 떨어지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3인데 양수 따로 음수 따로 하라는 게 이런 얘기예요. 그냥 그러면 뭐야?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m이 크고 나 같고 2 이러면 돼요? 이러면 안 돼. 이게 아니야. 이게 왜 아니냐면은 해보겠습니다. 기울기가 0일 때 일단은 안 만나죠. 양수일 때 안 만나. 여기서 처음 만나잖아. 2보다 더 커야 돼. 기울기가 2보다 클 때 만납니다. 끝까지. 근데 아무리 커져도 이게 넘어가지 않아. 뒤집어지지 않아. 저쪽은 음수거든, 기울기가. 기울기가 무한히 커져도 계속 만나다가 끝이고, 기울기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더 기울기가 작아야 돼요. 그래야 한 점 만납니다. AB랑 선분의 AB랑. 그러니까 답을 이렇게 써서는 안 되고 m이 2보다 크거나 같거나 또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양수음수 따로 하라고 한 거예요. 항상 연속된 값은 나오지 않습니다. 알겠나 준모? 넘어가. 요게 유형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인데 잘했어요. 다음 페이지는 더 쉬우니까 긴장 타지 말고. 두 직선의 교점과 2,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지난 시간에 여러분의 수준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뭐야? 두 직선이 교점과 2,2 아니 교점도 점이죠. 두 점을 줬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만들 줄 알지. 그래서 교점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교점을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구하죠? 교점이라는 건 연립방정식 해니까 연립방정식 풀어야지. 빼. x 플러스 2는 0. 뭐야? x는 마이너스인데 y 같이 구해 뭐해? y 가치를 구해. 같이. 어디다 넣을까? 여기다 넣어야지. 그러면 넘기면은 y는 마이너스 5인가요? 네. 그래서 점을 찾았네요. 교점을. 연립방정식 풀어서 교점을 진짜 찾은 거야. 그래서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어떻게 만들죠? 기울기를 찾아야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어떻게 찾아요? 여기서 뺀 거 2 빼기 2분의 2 빼기 5 기울기 m이를 찾았습니다. 얼마죠? x2 x1분의 y2 y1 얼마예요? 4분의 7이잖아. 한 점, 이 점을 씁시다. 그래서 한 점하고 기울기가 있으면은 직선은 어떻게 만들죠? y 빼기 y 좌표는 m이 가로 열고 x 빼기 x 좌표. 이렇게 만들었으면 100점이죠. 잘한 거예요. 교점을 진짜 찾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도 만들 줄 알고 기울기와 한 점을 이용해서 직선도 만들 수 있고. 됐죠? 완벽한 풀이였고 이렇게 풀 때도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특별한 상황 직선이 이미 다 정리가 돼 있잖아요. 일반형으로. 그리고 오늘 배운 게 있죠?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까지가 중요했다. 오늘 배운 거를 이용하면은 두 직선의 교점을 찾지 않고도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임의의 직선을 만들 수 있죠. 2x 빼기 y 빼기 1은 은이 아니고 플러스 실수배를 주고 x 빼기 y 빼기 3. k는 어디다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한쪽에다 k를 붙이면은 이게 바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그런데 그 직선이 이제 결정되려면은 요 2,2 이게 빙글빙글 돌고 있어. 이 교점을 지나고
2콤마이를 지나야 되니까 대입합니다. 그러면은 4 빼기 2 빼기 1이니까 1 플러스 2 빼기는 없어지고 1 빼기 3K가 0이 되는 그런 K가 얼마냐면요. K는 3분의 1이죠. 그래서 답을 K에다가 3분의 1을 딱 써가지고 이렇게 써면 되는 거야. 이게 답이야. 이렇게 써도 돼. 정리 안 해도 돼요. 틀린 거 아니겠죠? 됐죠? 근데 똑같은지 봐야 돼. 정리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우리가 구한 직선하고 똑같은지. 하기 싫어지는데요. 2x 3분의 1 쓰면은 3을 곱하자 양변에 6x 빼기 3y 빼기 3 더하기 x 빼기 y 빼기 3은 0 7x 마이너스 4y 빼기 6은 0 됐죠? 요거랑 요거 비교하는 건데 요것도 그냥 4를 곱할까요? 아까 구해놓은 거잖아. 4y 빼기 8은 7x 빼기 14 그러면은 7x 빼기 4y 빼기 6은 0. 우와 똑같네. 알겠습니까? 밑에 고 다 풀면 휴식 5분 있군요. 다됨? 우리 쉬지도 못했는데 알았어 미안해.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근데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그래. 진짜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 넌 정말 나의 마음을 찔렀구나. 전국을 찔렸구나. 굉장히 좋은 문제 많은데요. 오늘 일찍 끝낼게. 딱 30분에. 더 해야 돼 지금 시간. 여기 많이 풀어주고 싶은데 선행이다 보니까 여러분 풀고 나서 질문합니다. 빨리 좀 진도가 좀 늦었어요. 9월에 원래 원반까지 다 끝내야 되거든. 근데 지금 못할 것 같아요. 이래서 이 속도로는. 그래서 집에서 풀어보고 굉장히 좋은 문제 많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시험 기간에도 다 풀게 될 거예요. 스텝 2까지만 낼게 일단은. 근데 스텝 3는 실력업은 하고 싶은 사람 합니다. 일단 도전. 두 직선의 위치 관계 배워야 돼요.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세 가지가 있네. 평행하거나 일치하거나 한 점 만난다. 이런 것도 있잖아. 수직 없어 수직? 수직도 있는데 수직? 수직으로 만난다. 이건 왜 없죠? 무시하는 거야 지금? 평행이 있는데 왜 수직 없어? 수직이라는 것도 한 점에서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에 따른 분류냐면은 교점의 개수네요. 평행하다는 거는 교점이 없는 거죠. 일치하는 건 교점이 몇 개예요? 이 직선이 2개야. 일치. 교점이 무수히 많은 거죠. 한 점에서 만날 땐 교점이 하나. 교점의 개수로만 따지면 이 세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됐죠? 중학교 때 하던 거고. 평행이려면 어떻게 되냐? 기울기 갖고 y절편은 달라야죠. 뭐 아는 거잖아. 수직이려면은 이거 모르죠. 두 직선이 수직일 조건을 오늘 배우겠습니다. 감각적으로 받아들이세요. 감각적으로 한번 받아들여 보겠어. y는 2x가 있었습니다. 기본형 중에 얘랑 수직인 거 뭘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x라고 대답을 많이 하는데요. 마이너스 2x는 수직이 아니야. 은서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했거든. 아주 감각적으로 잘 얘기해 줬어요. 이래야 수직이 되지. 하나가 1 갈 때 2 증가하면 하나는 2 갈 때 1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좀 수직 같지 않니? 기울기 하나가 2고 하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수직입니다. 하나 3이면 뭘까? 나머지는. 하나가 기울기 3짜리 직선이면 다른 직선은 뭐여야지 수직일까요? 마이너스 3분의 1이어야 수직이겠죠. 하나가 3분의 2면 3분의 2면 기울기 하나는 뭘까? 마이너스 2분의 3일 거예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수직이려면은 부호가 일단 달라야 되고 역수여야 돼. 역수. 하나가 3분의 2잖아 기울기가. M-라고 할게. M-. 다른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뒤집어. 역수.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이걸 한마디로 좀 정리해 놓은 게 있어. 곱하면 뭐가 되죠? M하고 M-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앞으로 영원히 기억하도록 해. 기울기가 수직이려면은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돼. 두 직선이 수직이려면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됩니다. 알겠죠? 증명은 안 했지만 그렇다. 증명해 보겠어요. 두 직선이 지금 수직인 거를 하나 만들었는데 예시로 기울기를 모르는 상황이거든. 근데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직선은 mx라고 하죠. 검은 직선은 mx, 빨간 직선은 m-x로 하겠어요. m-x. 근데 어떤 선을 그을 거냐면은 x는 1을 그어. x는 1. 쉽게 증명하기 위해서 x는 1선을 긋습니다. 그러면 이 점의 좌표를 쓸 수 있어요. 뭘까? 1,m이죠? 요 점의 좌표는 뭘까? 1,m-가 될 거예요. 요 점의 좌표는 뭘까? 0,0이잖아. 그리고 여기가 지금 수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를 쓸 건데 일단 길이를 다 써야 돼. 이 길이는 얼마죠?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니까 m제곱 플러스 1의 루트일 거예요. 이 길이는 얼마예요? 원점에서부터 이 점까지 거리니까 m-제곱 플러스 1의 루트일 것이죠. 이 길이는 얼마일까? y좌표의 차이겠죠? 근데 이 m-가 지금 음수로 보이잖아. 근데 앞에 마이너스 없어도 음수야 이게. 그러면은 그냥 m에서 m-를 빼면 됩니다. 길이가 돼요. 쉽게 생각해봐. 이게 2고 이게 마이너스 1이라고 쳐봐. 그러면 빼면 되잖아. 3이잖아. 거리. 근데 조심할 점이 있어. 사실은 이게 빨간 직선 m-가 위에 있었고 이게 아래에 있었으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m-에서 m을 뺐어야 돼. 그러니까 둘 다 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m-가 양수고 m이 음수였을 때는 이렇게 빼면 음수 나와요. 안 돼. 그래서 절대값을 붙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점의 높낮이가 그러니까 이게 y축이 평행한 건 맞는데 뭐가 위에 있는지를 몰라. 이런 상황에서는 y좌표의 차이에다가 절대값을 붙여주면 알아서 길이가 나올 거예요. 됐죠? 그 상태에서 이게 직각삼각형이라 했으니까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해야 되거든. 그러면은 제일 짧은 게 지금 딱 눈에 보니까 m-제곱 플러스 1의 루트고 그걸 제곱하고 플러스 m제곱 더하기 1의 루트의 제곱을 하고 그리고 제곱했을 때 절대값 m 빼기 m-의 제곱이 되는지를 봐야 되죠. 근데 이건 루트 없어지거든. 이거를 제곱할 때는 근데 이런 거 배웠어요. 절대값 x의 제곱은 그냥 x제곱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이 있어도 제곱할 땐 똑같아. m제곱 마이너스 2 m 플러스 m-제곱이죠. 이쪽은 m-제곱 플러스 m제곱 플러스 2가 되잖아. 그럼 없어지고 남은 거는 마이너스 2로 나누면 이게 된다.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알겠어요? 이 증명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만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원점을 지나지 않는 직선도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수직인가요? 그거는 조금만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면 쉽게 할 수 있는데요. 요거를 y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했다고 합시다. 이동을 할 때 이 직선과 이루는 각이 변하나? 안 변하죠?
마찬가지로 요 직선을 x축으로 뭐 5만큼 6만큼 이동했다고 해. 왼쪽으로 하자. 이거는 꺼지세요. 아니 제발 왜 안 가는 것을 이 갔다가 해. 가도 지금 각도가 변해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안 변하죠. 위아래로 움직인 거나 왼쪽으로 좀 움직인 평행이동은 상관이 없다는 거야. 각도가 안 변해. 그러니까 지금 해보면 이 검은 직선이 y는 2x 플러스 8이고요. y좌표는 8이거든. 이 빨간 직선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2인데 이 뒤에 있는 평행이동은 두 직선이 이루는 각에 영향을 주질 않습니다. 그냥 기울기만 보면 돼요. 알겠죠? 이상한 부분은? 없어요. 됐어요. 오늘 하나 증명했네. 그래서 두 직선이 수직일 조건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면 된다. 조금 더 직관적으로 얘가 하나가 2면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 부 다르고 뒤집어져야 돼. 수가 하나가 3분의 2면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3 돼야 돼요. 곱해서 마이너스 1 나와야 돼. 알겠죠? 굉장히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하나 상식으로다가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 설명 다 있으니까 집에서 읽어봅니다. 증명한 거 선생님이. 그런데 이 단어에서는 중학교 때 배운 거와 달리 새롭게 공식을 정리하거든. 이거 1차 함수의 기본형이잖아. 이게 일반형. 거기서 직선의 방정식 일반형으로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여기서 막 공식을 새로 만들어내거든. 근데 일단은 이 공식은 필요가 없어요. 아직은. 이걸 알면 돼. 평행하면 기울기가 같고 y좌표는 다르고 1차 하려면 둘 다 같아야지. 뭐 당연한 얘기 뭐 하는 거세요. 수직인 건 배웠죠? 방금 10초 전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한 점에서 만나려면 기울기만 다르면 됩니다. 요거 설명해 볼게. 직선이 기울기가 다르잖아. 기울어진 정도가 다르면은 이렇게 살짝이라도 다르면 이게 더 가파르잖아. 이거보다. 그럼 언젠가는 만나요. 언젠가는 다시 만나리. 그런 노래도 있죠. 언젠가는 다시 만나리. 그러니까 기울기가 다르기만 하면 무조건 만납니다. 한 점에서. 다 정리됐죠? 그럼 이 공식도 외워볼까? 수직의 조건 부부는 0. 나 외웠네. 부부 덤 0. 이런 거 언제 쓰는 거냐면은 직선이 이렇게 돼 있을 때죠. 2x 플러스 3y 플러스 4는 0 뭐 이렇게 돼 있고 x 플러스 2y 플러스 3은 뭐 0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럴 때 비교하는 방법이거든. x의 개수의 비율과 y의 개수의 비율이 같으면 이게 평행이라는 뜻이거든. 그리고 상수항의 비율과는 다르면 이거는 y좌표는 다르다는 뜻이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외우려니까 좀 약간 그렇잖아. 그래서 외워서 쓰는 건 아니고요. 생각을 이렇게 해봅시다. 여러분이 이 직선을 보면은 항상 이렇게 바꾸거든. 기울기를 보려면. 근데 기울기를 바꾸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건 상수항은 내비두고 x를 넘길 거 아니야. 그 다음에 3으로 나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로 일반형에서 봅시다. 두 직선의 기울기가 같은지 y절편이 같은지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 중인데 이 넘기는 과정이 넘겨서 b로 나누니까 기울기가 뭐가 돼? 암산해봐. 넘겨서 b로 나누면 마이너스가 붙긴 하지만 b분의 a죠. 돼? c는 됐고 c는 보지 말고 이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 이런 식으로 정리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이 같아야 된다는 거는 b분의 a랑 마이너스 있어도 마이너스 어차피 둘 다 같이 생긴단 말이야. 필요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같아야 된다는 거죠. b랑 a의 비율하고 b-랑 a- 비율이 같아야 돼. 근데 이건 또 이렇게 쓸 수 있어. x자 곱해가지고 이렇게 a-분의 a는 b-분의 b가 같아도 된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a 대 b는 a- 대 b-라고 쓸 수도 있고 a 대 a-는 b 대 b- 다 같은 말이거든. 비율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서 이렇게 만드는 방법은 a-분의 b를 곱한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그러니까 x의 개수의 비율하고 y 개수이 같으면 돼. 비율이. 그러면 평행이야. 근데 상수항까지 비율이 같으면 안 돼요. 더 쉽게 해볼까?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평행하려면은 이게 4x 플러스 6y 이런 식이어야 돼. 이 숫자의 비율이 같아야 돼. 2대 3. 2대 4, 3대 6 왔잖아. 2배. 아니면 2분의 3배, 2분의 3배. 근데 여기까지 딱 같으면 어떻게 돼요? 이름도 곤란하지. 이거는 다 같은 거니까 일치하는 거예요. y 절편 쪽의 숫자의 비율은 달라야 돼.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치하려면 다 같아야 되고요. 수직이려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되잖아. 기울기의 곱해볼게요. 마이너스 b분의 a 곱하기 마이너스 b-분의 a-가 얼마야 되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 했죠? 이게 m이고 m-니까. 근데 마이너스 이게 플러스 없어지면서 그러면은 b-분의 a-가 마이너스 1 돼야 되지. 곱해가지고 넘겨. 슉. 곱해서 넘기면 부는 0이 되겠습니다. 외워서 쓰는 학생은 거의 없지. 이거 누가 외워. 근데 외워진 학생은 좀 있더라고. 선생님이 자꾸 맨날 부 0 하니까 외워버렸는데 안 외웠어도 이건 꼭 외우면 돼. 이걸 외우면 돼. 정리하는 거 어렵지 않단 말이야. 알겠어요? 외우면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넘어가. 모든 것을 다 설명해버렸잖아. 화난 건 아니겠죠? 276쪽은 숙제로 내겠습니다. 근데 평행할 때 그냥 하나만 푸는 거 보여주면은 공식을 써도 되고 정리를 해도 돼요. 아니면 기울기만 살짝 봐도 되고. 그리고 더 세련되게 하자면은 뭐 이럴 수도 있지. 이거의 비율이 지금 잠깐만 이거 뭐야 할 수가 없네. 이게 1대 A니까 A 대 4 비율. 이렇게 해도 돼. A분의 4는 1분의 A로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은 A분의 1은 4분의 A로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 정리를 해서 해도 돼. Y는 마이너스 지금 넘기면 마이너스 4분의 AX가 될 겁니다. 오케이. 너무 아쉬워요. 뭐야 더 하고 싶었는데 끝까지 다 하고 싶어. 여기까지 빠염. 고생이 많았어요. 이제 크리스마스잖아. 크리스마스. 선생님 크리스마스 항상 3달 전부터 기다려. 내가 오늘부터 캐롤 들으려고.